사회복지 전문 방송 한영우의 공간복지 라디오. 자,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힐링의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죠. 우리가 몰랐던 생태계 그리고 환경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님과 함께 숨어있는 자연의 이야기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데 함께 자리해 주셨네요.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계절이 본격적인 겨울입니다. 맞습니다. 춥습니다. 네. 이제 올해가 다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 점점 네. 추워진다는 건. 자, 그런데 네. 제 생각에는 이게 식물하고 친한 우리 박사님의 경우에는 겨울하고 별로 친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죠. 많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데 네. 겨울에도 저희는 참 할 일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사시사철 푸르는 이제 침엽수나 그런 상록수들이 또 있고요. 네. 그다음에 봄을 준비하는 나무들이 또 있기 때문에 낙엽이 져도 이제 겨울눈이나 아니면 그렇게 이제 봄을 준비하는 식물들이 또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오리가 그 우한 자태를 백조가 네. 보이기 위해서는 물 안에서는 밑에서 굉장히 다리를 막 분주하죠. 움직인다고 하듯이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황량한 대지 또 네. 눈으로 덮인 이 대지 그 밑에는 생명들이 아직도 열심히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철새들은 네. 따뜻한 곳으로 가지만 네. 겨울에도 새는 있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추운 극지방 쪽에서는 네네. 그 친구들이 좀 더 따뜻한 우리나라 쪽으로 잠깐 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겨울철 새들이 또 늘고 그다음에 그 겨울철 새들은 우리나라에서 또 여러 가지 식물들을 또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시사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새도 있습니까? 그럼요. 보통 저희 참새, 네. 비둘기, 까치, 까마귀처럼 텃새라고 하고요. 네네. 그 친구들은 사시사철 우리하고 같이 이 동네에서 같이 사는 친구들이고요. 이제 여름철새는 보통 뜨거운 곳을 피해서 우리나라한테 피서를 오는 네. 여름철새가 있고 그다음에 추운 데서 좀 더 따뜻한 우리나라로 오는 겨울철새들이 있고 그다음에 네. 그냥 중간 견착지로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나그네 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텃새, 철새, 나그네새 이렇게 네. 우리가 평가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을, 겨울이 돼도 우리의 주변의 새들은 이렇게 열심히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많은 노력을 하고 이제 그 무채색의 겨울에 요즘 유난히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데 크리스마스의 장식처럼 붉은색을 갖고 있는 나무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예, 이제 지나가다 보면. 낙엽들은 다 졌지만 열매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식물들이 많고요. 그 식물들 중에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소개하러 왔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수님 뒤에도 보면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깜빡깜빡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빨간색의 사람들이 이제 환호를 하고 이 겨울에 그렇죠. 좀 유독 빛나잖아요. 그런 네. 것들이. 그런데 우리 나무들도 그런 나무들이 있군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네. 자태를 뽐내는 네. 그 동백 같은 게 겨울꽃 아닐까요? 저는 동백은- 생각나는 건 동백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많이 피는 그 식물 중에 꽃을 피우는 식물 중에서도 이제 동백도 있고요. 네. 2월 달 되면 역시 매화. 매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붉은색을 갖고 있는 나무들을 좀 소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시사철 푸르른 잎을 갖고 있는 사철나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시사철 이제 푸르른 잎을 갖고 있다고 해서 사철나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잎은 초록색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계속 이제 초록색으로 겨울을 나고요. 네.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거는 덜꽝나무라고 합니다. 네. 그죠. 사람이 먹을 수는 없는 거겠죠, 저게? 덜꽁나무 열매를 사실 먹을 수는 있지만 되게 네. 이제 시고 그러니까 과육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이제 드시지는 않는데 예전에 이제 뒤에 이제 소개시켜 드릴 산수유 열매처럼 네. 약으로 쓰거나 아니면 술을 담가서 드시긴 했습니다. 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입니까? 그럼 이 덜꽃나무는? 덜꽃나무는 예전에는 우리 야산 같은데 나지막한 언덕이나 이제 둔덕 같은데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저 열매가 되게 빨갛고 이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낙엽이 질 때 되게 붉은색으로 잎이 되게 이쁘게 단풍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요즘엔 그 조경, 그다음에 가로수, 그다음에 네, 공원에 네. 이제 많이 심어놔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에 산책을 하다 보면 네, 그 가로수는 이제 큰 거지만 저건 네. 좀 좀 낮은 네, 낮은 거기 키는 작은 때문에 나무들. 네. 정원을 이렇게 꾸며놓은 네네. 그런 데서 맞습니다. 저걸 많이 봤는데 그렇죠. 새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는 새들에게는 네, 저게 맞습니다. 먹이가 되는군요. 그렇죠. 사실 뭐 다른 쪽 열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그 친구들한테는 텃새나 뭐 여러 가지 철새들한테는 네, 네. 중요한 열매입니다. 주로 비둘기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그렇죠. 보기에는. 비둘기도 있고 이제 참새도 있고요. 음. 가끔가다 이제 나중에 소개시켜드리겠지만 뭐 직박구리, 네. 그다음에 돛새 뭐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새들에게는 유용한 먹이로 쓰이는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사철나무는 제 생각에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니까 네. 좀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변할 때도 있고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사시사철. 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건 네네. 그 겨울이 되고 그러면 다른 그 무채색의 네. 색깔과 좀 이렇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혼자만 아. 시퍼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 같이 살아 있으면 네. 조금은 좀 언밸런스한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아, 근데 나중에 아마 그런 생각이 이제 없어질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네. 왜냐면 오히려 이 친구들이 빛을 발할 때가 눈이 쌓였을 때입니다. 네, 눈이 쌓였을 때 하얀색 눈과 초록색과 그다음에 주홍색 열매가 나올 때는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사철나무도 열매가 있군요. 그렇죠. 예, 다음번에 이제 곧 이제 사진이 곧 나올 텐데 그때 네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철나무는 붉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지금 예, 저겁니까? 지금 거는 저기 똑같은 덜꽃나무입니다. 네네. 네, 덜꽃나무 열매인데 사실 저걸 입에 살짝 넣어 보시면 사실 맛은 되게 신맛밖에 안 나요. 네. 네, 신맛밖에 안 나는데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재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시죠. 네. 예, 여러 가지 향장료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사실 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옛분들은 저거를 이제 많이 또 약으로서 사용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약재로서는 쓸만한 재료다. 그렇죠. 근데 어디에 좋은지는 잘 모르시겠죠.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보통 이제 뭐 감기의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의 효과가 있다거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예전부터 이제 민간 네. 전통 네. 예, 유래이기 때문에 저는 알겠습니다. 확실하게는 뭐 모릅니다. 자, 사진 중에 그 사철나무의 열매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겁니다. 아, 저렇게 피는군요, 사철나무가. 네. 동그랗게 있는 그 열매가 이제 삭과라고 그러는데요. 그 네. 열매가 쪼개집니다. 근데 쪼개지면서 안에 4개나 5개 정도의 주홍빛깔의 이제 열매들이 나오게 되고요. 네. 예, 저런 열매들이 이제 쭉 이제 우리 키 작은 나무이기 때문에 울타리로 많이 심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원래는 키 크게 이제 자라는 나무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공원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쉽게 보실 수 있고요. 네. 저 위에 이제 많이 앉아서 새들이 열매를 쪼아 먹습니다. 저 맛은 어떨까요? 아, 근데 저거는 아마 거의 맛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굉장히 단단하고 네. 보통 새들이 그냥 바로 그냥 삼켜버리는 듯한 네, 네.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들에게는 훌륭한 먹일 수 있겠지만 그렇죠. 예. 인간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만일 인간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다들 따가셨을 그렇겠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저희 집 그 창에서 네. 앞에 그 창 앞에 저희 그 아파트 정원에 네. 감나무가 열렸는데 네. 저희 집하고 눈높이가 똑같아요. 감이. 예. 그러다 보니 네. 그 감 열린 거 지금은 그렇죠. 이제 모두 이파리가 떨어지고 감만 남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새들이 먹는 맞아요. 네. 그 모습을 제가 눈여겨 보니 네. 이게 꼭 그들은 한꺼번에 두세 마리가 와서 먹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꼭 한 마리 네. 한 열매에 한 네. 감에 네. 한 마리가 와서 먹고 네. 그 새가 다 먹고 나야 그거보다 조금 작은 새가 와서 먹고 네. 그렇게 어떤 위계 질서 같은 게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사실 생각에는. 먹이는 사실 가장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힘과 관계가 있고요. 네. 가장 큰고 센 친구들이 먼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약한 친구들이 와서 먹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뭐 너 어떻게 새 그렇죠. 모이 먹듯 하냐. 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잖아요. 우리 네. 적게 드시는 분들 네. 보고 그 보니 제일 큰 뭐 까치 정도 네. 또 아니면은 그 까마귀 정도가 네. 제일 먼저 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덩치가 제일 크죠. 네네. 그리고 이제 부리가 길기 때문에 네. 한 번에 깊게 톡 네. 쪼고 갑니다. 네. 그 어느 정도 먹다가 근데 참 재미난 걸 또 하나를 발견했는데 네. 그들이 먹을 때는 한 모금을 쪼고는 꼭 주변을 살펴요. 경계를 하는 거죠. 네,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탁 쪼고 좌우 상하 탁 네. 보고 또 한 번 쪼고 네. 좌우 상하 보고 네.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 까마귀 정도나 네. 그 까치가 먹고 가면 이제 참새가 어디서 날라와요. 그렇죠. 그래서 참새는 더 빠른 속도로 네.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네. 분주하죠. 네네. 까치가 딱 만약에 네. 모이를 먹는다면 참새들은 뚜두두둑 네. 이렇게 먹고 호락 날아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재미도 이제 쏠지 않은데 네. 지금 저 사철나무 열매를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네. 동떨어진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네. 다 이제 생태고요. 사실 네. 그게 이제 생물들의 특징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먹을 때가 가장 취약할 때예요. 네. 저희들 그렇잖아요. 네. 네. 저기 밥 먹을 때는 개도 가는동이라는 것처럼 가장 무방비일 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면서 먹게 되죠. 네네. 그 모습을 보면서 큰 새와 작은 새의 경계하는 방식도 다르고 네, 맞습니다. 또 먹이를 먹는 방식도 다르고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제가 한꺼번에 네.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 산 교육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박사님하고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다면 네. 절대 관심 있게 보지 않을 그런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인 네. 그런 건데 제가 직접 네. 눈으로 눈여겨서 보고 동영상도 제가 찍어놨습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네. 자 그러면 사철나무의 그 열매를 먹는 모습도 직접 찍어 오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네. 네, 열심히 이제 비둘기가 이제 모여서 열매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좀 촬영했습니다. 네, 어디 좀 보도록 할까요? 비둘기인가 봅니다. 네, 저희는 보통 이제 집비둘기. 네, 네. 요즘 개체수가 이제 많이 줄기도 했지만 네, 저 네.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열매를 잘 먹는 친구들이기도 하고요. 그 살이 포동포동 하더라고요. 실제로 비둘기를 네. 보니까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저희 사무실 옆에도 네. 그 공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요즘은 비둘기가 사람이 걸어가도 네, 그 옆으로 피하지 날아가질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정상적인 건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비둘기는 습성이 되게 이제 사람한테 경계심이 별로 없고요. 네. 가장 무서워하는 건 길고양이죠. 고양이가 나타나면 날아가겠군요. 네, 바로 이제 도망갑니다. 네, 사람이 오는데도 그냥 비키기만 하지 그렇죠. 절대 날아가질 않고 자기한테 해를 얼마만큼 준다 안 준다는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눈치를 다 깠군요. 네. 자, 새들이 이제 양식으로 먹는 그런 장면을 봤고요. 달꽁나무의 이름도 참 재미난데 그 달꽁나무에 무슨 유래 같은 게 있나요? 이름이 이제 덜꽝나무고요. 네네. 사실은 저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우리한테 친숙하게 많이 심는 이제 식물로 알려져 있긴 하지만 예전에는 야산이나 좀 낮은 산들에 이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꿩들이 잘 먹었죠. 네, 지금 네, 이제 요거는 이제 산수유고요. 네, 맨 네. 처음에 보셨던 그 열매가 덜꽁나무. 그래서 네, 요거- 꿩들이 먹는다. 네, 그래서 꿩이 잘 먹는다. 들에서 꿩이 먹는 열매 먹는 나무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들꿩나무가 됐다가 그다음에 네. 덜꽁나무가. 덜꽁나무, 네. 덜꽁나무, 달꽁나무 뭐 그렇게 불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름은 정확하게 부르는 게 가장 좋고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다 아니고 뭐 그럴까지 않고요. 덜꽁나무가 이제 정확한 네, 이름입니다. 네. 그럼 이 덜꽁나무하고 비슷한 나무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 가막살나무라고 해서 굉장히 비슷한 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잠깐 소개시켜드릴 나무가 우리한테는 가장 친숙한 네. 산수유죠. 산수유. 지금 예, 저 사진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8월 달쯤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제 8월 달부터 열매가 붉게 열기 시작하고 이다음에 이제 저 산수유 잎이 다 낙엽이 떨어져도 네. 저 열매는 내년 봄까지 계속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물이나 아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다람쥐 같은 동물한테도 먹이원이 되고 그다음에 새들한테도 먹이가 되고 네. 특히 우리한테는 예전에 산수유 열매를 약으로 썼죠. 네. 네. 한약에서는 많이 사용했죠. 그렇죠. 저희 이제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산소의 붉은 알날이 내 몸속에 흐르는 탓일까. 예. 그런 시를 예. 다 외우고 다니시네요. 아니 왜냐면 이제 아버지에 관련된 시잖아요. 네, 네.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만 산수유는 한약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하던데 그렇죠. 어떤데 좋다고 하나요? 제일 확실한 효능은 저희가 듣기로는 그 한의학 연구원한테 분한테 들은 거는 해열 효과. 아, 해열. 그래서 이제 열이 날 때 아이가 열이 나거나 되게 힘들어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저 산수유 열매를 달여서 먹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없애는 항염증 효과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산수유 열매에 대한 즙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료들이 나왔잖아요. 건강기능식품들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산수유 열매 수확은 언제 합니까? 확실히 좋은 거는 낙엽이 다 지고 난 다음에 이제 따는 거가 제일 좋긴 한데요. 예. 근데 최근에는 워낙 이쪽 가로수나 저희 공원에는 농약을 많이 뿌리잖아요. 네. 예. 약을 많이 뿌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위험하고 확실히 이제 산수유 농장에서 싱싱한 아이들을 따다 드시는 게 좋겠죠. 산수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구례, 전남 구례를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례 가면은 뭐 산수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상품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수유가 저렇게 빨갛게 겨울을 날 때 눈과 어우러지면 굉장히 모습이 이쁘죠. 예쁠 것 같아요. 네, 이쁘죠. 그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잎은 파랗고 열매는 빨갛고 그 잎을 모두 눈이 덮고 있다면 그 자태가 아주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은데 아마 눈이 쌓인 가지, 갈색 가지에 빨간색 열매만 이렇게 발랄이 박혀서 있는 것처럼 보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쁘죠. 그럼 저 열매가 나중에 우리 산수유가 꽃도 피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수유는 가장 이른 봄에 잎보다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저 열매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꽃이 지고, 그러니까 꽃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벌레들이나 벌들이 와서 수분을 하게 되고요. 거기 안에서 이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4월에서 5월 달에 산수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그게 지나고 나면 처음에 이제 저 여름 때처럼 이제 점점 붉은 열매가 커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상용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네요. 집안의 정원으로도 심기도 좋고요. 근데 사실 산수유는 뿌리가 깊게 내려가는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화분에다 심으면 저렇게 이쁘게 이제 꽃이 피거나 튼튼하게 잘 자라지는 못하고요. 마당에 있으신 분들은 산수유는 심는 거를 저는 이제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저런 빨간 열매와 그렇죠. 또 봄에는 또 자태를 있고요. 예쁘게 또 꽃을 우리 꽃 색깔이 어떻죠? 꽃 색깔이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나리하고 비교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제 산수유하고 가장 헷갈리시는 분들이 저기 생강나무. 맞아요. 생강나무입니다. 생강나무, 산수유, 개나리 이렇게 하나를 다 뭉뚱그려 갖고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개나리는 조금 다르고 생강나무하고 산수유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이제 다른 거로. 맞습니다. 근데 저 생강나무도 굉장히 뭐 한약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겁니까? 사실 한약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고요. 민간 전통적으로는 많이 사용하는 게 이름처럼 유래처럼 껍질을 비비면 생강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생강 대신 쓰던 황향제처럼 쓰신 것도 있고 맛을 우려내거나 할 때도 그 나뭇가지를 어린 나뭇가지를 이제 우려내서 쓰시기도 하셨답니다. 우리가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니까 이제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식물들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 꽃이 아름다움이 있는 건 그 아름다움 외에는 우리에게 저렇게 뭐 산수유 같이 또 어떤 아름다운 꽃도 있지만 열매로 우리에게 이로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저렇게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게 사실 흔치 않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아름다운 꽃만 갖고 있으면 그냥 꽃으로 자기 아름다움을 끝내버리고 그냥 나무로서 평생 사는데 우리 산수유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열매까지 저희한테 다 이제 제공을 하는. 사실 장미는 꽃으로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의외로 장미는 열매가 안 맺혀요. 그렇죠. 근데 요즘 장미를 이용한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던데요, 상품이. 그러니까 장미꽃잎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거기서 이제 향수를 추출을 하거나 향료를 추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식물이기도 하고요. 장미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원예 품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색깔에 그다음에 향기도 막 다르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참 우리가 몰랐던 자연의 얘기 많이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아닙니다. 드리고요. 많이 소개시켜주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네. 장미 얘기를 하다 보니 네. 그 장미 품종이 그 원산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로얄티를 지급한다는 그렇죠. 얘기가 있던데요. 예, 로얄티를 지급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제 원예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가꾸는 나라들이 특히 이제 유명한 곳이 이제 미국, 영국, 그다음에 네덜란드, 네. 이제 프랑스 이런 쪽인데 우리나라 분들도 굉장히 많은 장미의 품종의 원종을 갖고 계세요. 아, 개발도 그렇습니까? 있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의외로 이제 이쁜 장미를 많이 개발을 하셔서 네, 우리나라의 네. 장미도 많이 수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저희는 그래서 장미를 우리가 예뻐하지만 네. 그게 이제 살 때마다 외국에 로얄티가 나가기 때문에 네. 장미보다 더 좋은 우리 꽃을 사랑하자 이러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이 또 예쁜 장미를 그렇죠. 우리나라 토종제 장미처럼 만드는 네, 게 네. 품종들도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우리나라 품종을 사시면 됩니다. 네, 다릅니까? 사실은 그 품종이라는 게 특허나 마찬가지라서요. 네, 약간씩 다 다르고 독창성이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다른 장미들하고는 다르고요. 이제 꽃이 좀 더 작거나 이쁘거나 오래 가거나 그런 것들이 특징입니다. 네, 이름 몇 가지 좀 소개 좀 그거는 해주시죠. 제가 모르겠어요. 원예종이기 네. 때문에. 아, 이게 다 서로 그 관심 분야가 연구 분야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있고요. 예, 저도 이제 잘 네. 모르는 기억을 못하는 것을. 네, 공부를 좀 해서 다음에 장미 얘기를 한번 네,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함께 곁들여 주시면은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이야기들, 이 황량한 대지에 그래도 우리에게 저렇게 아름다움을 주고 또 이 많은 조류들에게도 또 먹이 네. 역할을 하고 있는 저런 훌륭한 나무들 얘기 다시 한번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의 박찬호 책임연구원과 함께 나무 이야기, 덜꽝나무 이야기, 사철나무 이야기, 산수유 나무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